5세대 아이돌 세대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논란이 되는 세대이죠. 최근 신인 아이돌들이 데뷔할 때 기사에서는 언제나 5세대를 강조하며 소개하지만 정작 이를 보는 K-팝 팬들은 정말 5세대가 오긴 한 건지 의문이 드는데요. 5세대 아이돌은 존재하는 걸까요? 명확한 기준? 아이돌 세대로는 4세대의 등장부터 확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즈원의 인기 멤버인 안유진, 장원영이 아이브로 데뷔를 하고 걸그룹 명가로 소문난 JYP가 엠믹스를 데뷔시켰으며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에서는 첫 걸그룹 르세라핌을 선보임과 동시에 SM에서 엄청난 미감으로 유명했던 미니진의 걸그룹 뉴진스까지 대형 인기 걸그룹들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오며 굉장한 신드롬을 만들었죠. 당시 새로운 4세대 걸그룹의 대결은 K-팝 팬들의 흥미를 끌었는데요. 이전 세대인 3세대 아이돌들은 글로벌한 인기를 얻기 위해 3, 4년 이상의 오랜 시간을 들여 노력했던 반면 4세대 걸그룹들은 활동 종료한 아이즈원의 인기를 이어가거나 쇼폼 및 SNS를 적극 활용하여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엄청난 글로벌 인기를 얻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아이돌들은 쇼폼을 적극 활용하였는데요. 그중 쇼폼으로 가장 놀라움을 주었던 것은 50-50였죠. 익히 알고 있는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지만 쇼폼을 활용한 큐피드의 홍보로 글로벌 히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면을 보며 K-팝 팬들은 아이돌의 세대를 나누기 위해서는 명확히 달라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나눠진 아이돌 세대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특징이 있죠. 1세대 시스템의 구축. K-팝 1세대의 시작은 누구부터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요. 거대한 팬덤을 만들어낸 서태지와 아이들을 1세대의 시작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아이돌이란 명확한 개념이 만들어진 H.O.T를 그의 시작점으로 보기도 하죠. 그럼에도 H.O.T를 K-팝 1세대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명확한 기획사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SM의 시작을 알린 아이돌 H.O.T와 그 라이벌인 잭스키스, 걸그룹의 시작을 알린 SES와 대항마였던 핑클 등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아이돌들은 K-팝 아이돌 산업의 본격적인 출범 이후 만들어진 그룹이죠. 오늘날 음악 산업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의 모타운이나 일본의 유명 아이돌 사무소인 자니스 사무소 같은 아이돌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적용된 시기인데요. 이와 동시에 팬덤의 이름, 풍선을 통한 색깔, 응원법 등 K-팝 아이돌 팬덤 문화도 형성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1세대 아이돌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체가 되면서 아이돌 붐은 사그러드는 듯 했습니다. 2세대 음악의 변화. 2세대를 명확하게 알린 그룹 누가 떠오르시나요? 걸그룹에서는 전국적인 텔미 열풍을 일으킨 원더걸스, 보이그룹에서는 모든 이들의 우상이었던 빅뱅이 떠오르는데요. 이 두 그룹의 놀라운 신드롬을 시작으로 2세대 아이돌들이 가요계를 휩쓸었죠. 2005년을 전후로 등장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 많은 아이돌 그룹들은 대중적 인기를 위한 친숙하고 반복적인 토크송으로 아이돌 음악의 주류화에 성공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기획사마다 음악 스타일이 다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SM은 독특한 사운드가 특징인 유럽형 팝 사운드, JYP는 R&B를 기반으로 둔 친근한 레트로, 복고 스타일의 음악, YG는 힙합 사운드와 이미지, 태도를 흡수하여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보여줬죠. SM, JYP, YG 3대 기획사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것도 2세대부터인데요. 이 외에도 수많은 중소기획사들이 등장하여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며 K-팝이 다양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K-팝 팬들도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의 발달로 K-팝이 조금씩 서구권에도 알려졌고 원더걸스의 경우에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유명 가수의 콘서트 투어 오프닝 게스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의외의 곳에서 해외 진출의 돌파구가 만들어졌죠. 3세대 글로벌 K-팝. 3세대의 아이돌의 특징은 역시 글로벌 톱그룹으로 부상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트와이스 등 굉장한 그룹들의 등장이 있죠. 그런데 이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돌 가수가 아니었습니다. K-팝의 서구권 진출, 돌파구가 된 것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인데요. 유튜브에서 현재 55억 조회수를 기록한 강남스타일이 당시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만들어내며 K-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이를 본 K-팝 소속사들
멤버들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와 같은 SNS를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는데요. 제일 잘 활용한 사례가 바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이죠.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유튜브에 일기와 같은 영상을 올리며 멤버들의 캐릭터와 서사를 만든 것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울렸고, 블랙핑크는 한국적인 현대미와 서구에 뒤지지 않는 첨단 사운드를 유튜브와 인스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러한 방법이 서구권에도 통하며 글로벌 정상 그룹으로 올라설 수 있었죠. 지금은 4세대일까 5세대일까? 앞서 설명했듯 4세대는 쇼폼, 챌린지 등을 통한 마케팅이나 르세라핌, 아이브, 케플러, 엔하이픈 등 서바이벌 오디션을 통해 더욱 빠른 시기에 글로벌한 인기를 얻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5세대로 불리는 아이돌들은 다를까요? 처음 5세대 아이돌을 이야기한 그룹은 제로베이스원입니다. 제로베이스원을 만든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보이즈 플래닛은 방영 당시 5세대 아이돌을 강하게 내세우며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당시에도 K-팝 팬들은 4세대 아이돌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기에 그저 마케팅을 위한 단어라고 보기도 했죠. 하지만 SM의 라이즈나 하이브의 아일릿, YG의 베이비몬스터 등 이후 데뷔한 신인 아이돌 그룹들도 모두 5세대에 동참하게 되며 현재 5세대 아이돌이란 단어가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분명 5세대를 표방한 아이돌들이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K-팝 팬들이나 전문가들은 5세대 호칭은 성과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4세대 아이돌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죠. 그러나 5세대에 대한 남다른 시선도 있는데요. 뉴진스부터 5세대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는 시선입니다. 최근 아이돌 음악은 귀를 꽉 채워주는 사운드에서 좀 더 편안하고 청량한 이지 리스닝 음악으로 변하기도 했죠. 현재는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관련 법정 싸움으로 활동을 중단했지만 데뷔부터 이지 리스닝으로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꾼 뉴진스가 5세대 아이돌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그러나 작년 데이트를 한 에스파의 슈퍼노바처럼 꽉 찬 사운드가 인기를 얻기에 흐름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있죠. 한편으로는 형태의 변화로 5세대가 시작되었다 말하기도 합니다. 완벽하게 자리 잡은 K-팝 시스템에서 벗어난 아이돌들이 있죠. 유튜브 콘텐츠에서 시작하여 인기 걸밴드로 자리 잡은 QWER, 실제가 아닌 영상 속 버추얼 캐릭터로 데뷔하여 국내외 대중음악 시상식 본상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인기를 보여준 플레이브 등 기존 K-팝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형태를 보여주는 아이돌들을 5세대의 시작으로 보는 K-팝 팬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주요 K-팝 흐름으로 이어진 상태는 아니기에 5세대라 부를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죠. 그리고 더 이상 세대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최근 대형 기획사들의 신인 데뷔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죠. 신인 데뷔 텀이 길기로 유명했던 YG마저 벌써부터 베이비몬스터의 뒤를 이을 신인 걸그룹을 공개할 정도인데요. 사실상 하이브는 매년 신인 그룹이 데뷔하는 수준이고 SM에서도 라이즈, NCT 위시에 이어 하츠투 하츠까지 2년 사이에 데뷔했죠. 과거에는 대형 기획사의 신인 등장 주기는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이었지만 현재는 거의 매년 쏟아지듯 데뷔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K-팝 팬들이나 전문가들은 현재 아이돌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5세대임을 홍보하는 한 아이돌 그룹의 관계자는 4세대 그룹들은 데뷔와 동시에 코로나 사태를 겪었지만 우리는 팬데믹이 끝나고 대면 행사가 가능한 때 데뷔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의 아이돌 그룹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기획사 관계자는 세대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쟁쟁한 3, 4세대 선배들과 붙여놓으면 홍보 때 성적이 좀 달릴 수밖에 없으니 새로운 세대의 선두로 홍보하기 위해 5세대를 사용한다고 말했죠. 대중음악 평론가들도 새로움과 특이점에 따른 강박이 빚어낸 현상이라며 5세대로 홍보하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K-팝은 단순한 세대 구분을 넘어 팀마다 고유한 스토리와 음악성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 여러분들은 아이돌 세대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조유람이었습니다. 안녕.